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12일, 예,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그 라이브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너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이제 매주 수요일 날 10시 10분에 오전에 좀 진행하니까, 그리고 제가 인사를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좀 다 하려다가 좀 무리수를 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일단은 인사해드리느라고 좀 많은 걸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뭐 인사도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그 상담도 좀 선별적으로 좀 많이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인사를 제가 못 드려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 이제 뭐 해드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황하고 뭐 실적 보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삼성물산 있고요, STI, LG, 이마트, 그리고 KNJ. 오늘도 좀 보고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이거 뭐 만드는 게 참 오래 걸립니다, 진짜 이거. 현대백화점, 예, 그리고 정상 JLS, 네오위즈, 크래프톤, 컴투스, SK바이오팜, 다음 주 이제 주택 공급 정책, 그 건설, 그다음에 이건 반도체예요. 반도체 어떻게 해야 좀 돌아설까? 그 고민인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2차 전지 이슈, 이것도 간단히 2차 전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글로벌 학회 있어서 이제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정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란, 태양광, LG, 어제 LG그룹이 급등했죠. 어제 LG전자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 후기, 태양광, 요 오늘 되게 많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좀 빨리빨리 넘겨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뭐 이거 적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멈춰가면서 나중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일단 저는 방송에 집중할게요. 삼성물산은 이제 목표 주가 18만 원이고 3분기도 실적 좋다고 하고요. 원래 건설이 안 좋았는데 이 건설 쪽이 이제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상사 쪽은 좀 이제 내년엔 안 좋아지겠죠. 올해 상사주들 되게 좋았는데 지속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건설 바이오가 좋아지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익 안정성은 뛰어날 것 같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려 47조예요. 시가총액만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좀 평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죠. 47조인데 시총은 23조.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결정이 내려져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삼성그룹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STI는 우리 뭐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인프라 장비, 그러니까 CCSS라는 이제 인프라 그 배관 같은 거예요. 가스를 주입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처음 설립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변동이 좀 크게 개의치 않는 기업이고, 이번에 이익도 되게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 중국의 YMTC라고 낸드 플래시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상반기 높은 수주 잔고도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이 기업은요 대부분 하반기가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줄라고 보는데, 이 기업은 반대로 4분기로 가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장비라서 좀 방어주 역할을 할 것 같다. PER은 한 얼마죠? 5.6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졌죠?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LG도 요즘에 주가 좋잖아요. 사실 LG가 좋은 거는 자사주 매입 때문이에요. 요즘에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계열사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LG CNS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비상장. 근데 아마 상장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주회사는 비상장 핵심 회사가 상장할 때 그 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상장하고 나면 또 빠집니다. 옛날 SK도 그랬어요.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 주가가 한 2배 올랐었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나니까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LG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장하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근데 상장하고 나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LG CNS 지분 가치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마트는 삼성증권에서 이제 박은경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유지했는데, 우리가 이마트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공부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기업이 제가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마트 같은 기업은 장기 투자가 좀 어렵다. 그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이 기업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쉬운 건, 뭐 스타벅스 이런 건 좋죠. 근데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지금 성과가 크지 않고, 이게 GS 리테일도 비슷해요. GS 리테일, 롯데그룹 다 좀 딜레마가, 전자상거래나 그 이런 온라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자니 비용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안 나요. 그리고 특히 더 어려운 게 이 이베이나 이런 거에 강력한 경쟁자가 쿠팡인데, 쿠팡은 이번에 실적 잘 나왔어요. 조만간 흑자날 것 같은데 더 쏠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쿠팡으로 더 가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딜레마죠. 그래서 정용진 회장의 좀 그 아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타개를 할까? 그잖아요. 지금 경영진이라면.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마트도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 적용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진 않을 거는 같아요. 이거는 뭐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적자 났지만 문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쓱다 거면 성장을 해요. 그래도 뭐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베이 코리아 있죠. 이베이 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G마켓이나 이거를 한 3조인가요? 주고 인수했잖아요. 근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짐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이거거든요.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 올라서 또 주주가 좋아지거나, 하나가 성장은 못해도 돈은 많이 벌어요. 성장은 안 해요. 근데 은행주나 KTNG나 포스코처럼 배당이라도 많이 줘요. 그럼 뭐 주주로서 받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마트는 이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성장 산업은 맞는데 지금 쿠팡에 밀리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투자는 해야 되는데 주주한테 줄 몫은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요 두 개예요. 수익성도 개선시켜야 되고 외양 성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한 건 뭐냐면, 뭐 어느 정도 실적 저점은 맞는데 주가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이나.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본 배치. 그래서 이 자본 배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돈 잘 버는 기업들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투자를 계속 하거나 주주한테 돌려주거나. 근데 이마트는 투자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결과가 현재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주분도 계실 거고, 아 이거 이마트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까 이런 분도 계셨을 거고, 뭐 많은 이제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다 저떤다 떠나서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이마트의 상황은 이런 거다. 그럼 내가 지금 투자자라면 이걸 투자할까? 다른 걸 할까? 그죠? 그 고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주말에 해보세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마트하고 그 다음에 JB금융주주 있죠. 은행주. 은행주는 성장 안 해요. 그죠? 성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배당을 8에서 9% 줘요. 요 유형이 하나 있고, 이마트는 중간에 지금 어중간하죠.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는 게 뭐죠? 테슬라. 아니면 우리 한국의 뭐 2차 전지 회사들. 막 적자 나도 막 계속 투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지금 투자자는 어딜 선택해야 될까요? 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NJ는 한국IR협의회 김재훈 연구원님이, 이게 SIC 포커스링이라고 원래 TCK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하이닉스에 납품했고 반도체 부품 회사입니다. 식각 공정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미세화 공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는 건 실리콘인데 실리콘 포커스링은요 수명이 짧아요. 근데 이 SIC는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많이 쓰려고 하겠죠. 높은 가격인데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화학 기상 증착 장비 중에 CVD라고 하는데, 요거에 들어가는 포커스링,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소모품이 양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했대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해요. 되게 좀 특이하죠.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그 검사 장비, 그래서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안 좋겠죠. 왜 투자를 잘 안 하니까 디스플레이. 그렇지만 이제 LCD 철수하고 삼성이 내년에 대형 패널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건데, 삼성은 아무튼 대형 쪽으로 OLED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 늘어나면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반반씩 매출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좋아요. 뭐 앞으로도 수요 늘어나고, 지금 업황은 조금 꺾이지만, 그래서 KNJ 반도체 쪽은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문제는 디스플레이가 적자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흑자 나려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게 그 미세화 공정 때문에요, 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게 SiC 포커스링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이게 턴어라운드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 OLED 패널 투자에 들어가는 수혜는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전환사채 물량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주당 5,000원, 주당 5,200원에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은 투자하실 때 꼭 한 번씩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건. 그 요게 이제 SiC 포커스, 요게 링이에요, 링. 요 링을 끼워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식각 공정, 이게 이 깎는 공정입니다. 에칭 공정. 램 리서치가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리고 KNJ 주, 이게 위에가 디스플레이 사업이고요. 아래가 요게 핵심. SiC 저 링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신세계랑 똑같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 안 갑니다. 피크아웃 때문에. 목표 주가 저희 당사에서 95,000원 제시했고요. 유지했고, 이익 잘 나오고요. 더 현대서울이 흑자 전환했대요. 근데도 주가는 반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도 좀 주가 많이 가려면 배당 많이 늘려야 됩니다. 배당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현대백화점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마트랑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온라인에 집중 투자는 안 해요. 돈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배당이나 이런 거 못 주냐면, 아직은 면세점 때문에. 면세점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점만 정상화되고 배당을 늘려주면 좋은데, 근데 배당을 늘려줄진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주가는 되게 저평가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아주 장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되는 걸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또 뭐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주가가 워낙 지금은 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 시장은 계속 피크아웃 논리로 조금 주가는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상 JLS 같은 기업이 좀 저성장인데 배당 많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상 JLS는 사실 성장도 하거든요. 되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초중등 대상으로 영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구 점점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이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요. 학생 수가 더 늘어났어요. 왜? 프리미엄 교육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보내요, 막 학생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산업은 쪼그라드는데 이 안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성장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다만 이 학령 인구가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밸류를 주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많이 줘요, 배당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마트 주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정상 JLS가 더 나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론. 왜냐,
배당을 이렇게 주니까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주주잖아요. 주주 몫이 있어야 돼요. 성장을 해서 열매를 받든가 배당을 받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하든가. 예. 근데 물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사실. 근데 아무튼 정상 JLS는 뭐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 배당은 꾸준하게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네오이즈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피해 거짓이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게임이에요.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콘솔 게임인데 그게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내년 정도. 근데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모멘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나오려면 한참 남았고,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웹보드 게임 비수기인데 근데 7월 4일날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됐대요. 그럼 3분기 좋아지겠죠. 그죠?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하고요. 8월 23일하고 28일 동안 이 유럽에서의 게임스컴이라고 있거든요.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날짜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때 많은 게임들이 공개돼요. 크래프톤도. 그래서 피해 거짓도 그때 공개된대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주가도 좀 저밸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크래프톤 괜찮았죠. 잠깐만요. 크래프톤이 오늘 주가가 제가 아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늘 사실 게임주들 다 안 좋거든요. 아, 좀 아쉽네요. 올라가도 또 밀려버리네요. 그죠? 아무튼 오늘은 오르긴 올랐는데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도 긍정적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에 소폭 미달했지만 일회성 제거하면 실제 괜찮았어요. 이익률이 무려 38%.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다른 게임사랑 좀 다른 점은 인건비를 통제했어요. 마케팅비도. 그게 좀 비용 통제가 좀 된 게 긍정적이고, 8월 23일 날 그 게임스컴에서 프로젝트 M이라는 신작 게임을 영상을 공개한대요. 그거 좀 지켜보시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최대 기대작이거든요. 요거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이 연기됐고요.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도 원래 올해 연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좀 연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기업들의 출시일이 자꾸 연기되니까 실망 매물이 나와서 좀 빠졌는데, 뭐 크래프톤은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요 날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대형주보다는 이게 구체화되면서 괜찮다. 신작 게임 일정 구체화가 일단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하고요. 뭐 PER도 그렇게 높진 않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NC도 좀 신작 게임 일정이 좀 미뤄진 것 같아요. 약간. 예. 컴투스는 저희 당사의 성종화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 컴투스 목표 주가 거의 올리는 데가 없는데 올렸고요. 뭐 실적이 좋아서 올린 건 아니에요. 실적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야구 게임 매출 잘 늘어났고, 실적 안 좋은 게 게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회사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컴투스가 좀 아쉬운 게 작년엔 좋았어요. 작년 주가 오르고 막 이럴 때는 좋죠, 당연히. 주가 좋고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그런 점은 되게 좋은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게 연결이 돼서 올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막 이랬으면 정말 주가가 20만 원도 넘고 이랬겠죠. 근데 메타버스나 NFT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위즈익 스튜디오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제일 핫했던 기업이 위즈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주가 많이 빠졌죠. 그 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좀 악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래 컴투스는 돈이 정말 많은 기업이에요. 현금 많은데 이 현금 가지고 배당을 줄 수도 있고 M&A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게임 주니까 배당 주는 건 좀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M&A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적절한 판단이에요. 근데 결과가 지금 좋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M&A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했는데, 예, 아무튼 지금 성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 2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즈익 스튜디오나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은 있긴 있는데 당장은 실적에 지금 도움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게임이죠, 게임.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게임 나오는데
이게 또 걱정인 게 흥행 안 하면 또 빠질 거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맞출 수는 없는 거라서. 또 다음 주 16일 날 서머너즈 클로니클이 한국에 출시가 되고 그게 흥행하면 4분기에 해외까지 나가거든요.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내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요것도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베스트 저희 당사 강하나 연구원님이 어제 실적 나와서 보고서 썼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고요. 임상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엑스코프리가 뇌전증 치료제예요. 세노바메이트. 미국명입니다, 이게.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출 전망치 유지하는데, 이게 왜 좀 실적이 안 좋았냐면요. 이게 신제품이잖아요. FDA 승인까지 받았지만 기존의 미국 의사들이 기존 영업망이 있는 제약사들 있죠. 위주로 영업을 하는데, 새로운 회사가 막 영업하기가 지금 당장 어려워요. 대면 마케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영업하기가 어려워요. 이 망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면 이 망을 뚫고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나 연구원님 말씀대로 3, 4분기에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엑스코프리 매출이 늘어나면 긍정적인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주가는 부진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4개 대륙으로 해서요, 3분기엔 계약금이 좀 들어와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계속 임상도 하고 있고, 어쨌든 FDA 통과한 기업이에요. 그 기술력은 인정하는데 아직은 실적이 뭔가 안 나오고 바이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은 좀 인내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더 반응은 안 하는데 오르기 위한 뭔가 촉매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거는 3, 4분기에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은 요 정도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업종이나 산업별 보고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주택 공급 대책에서 주목할 포인트라는 이제 자료의 제목인데, KBS 장문주 연구원님이 이제 다음 주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거를 공급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근데 획기적인 정책이 당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차피 시장이 뭐 큰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좀 나와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발표 안 하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한 거 보고 이제 건설주들마다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밀렸고 분양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되게끔. 그래서 그거를 지켜봐야 돼요. 하반기에 이게 건설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지부진하죠. 특히 이제 둔촌 주공 사태도 있었고 원자재 비용 너무 올라가고, 이제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부터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 건설주도 좋지만 건자재도 좋고요. 또 그 한국 자산 신탁, 토지 신탁 같은 신탁 회사도 좋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되면은 또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마진도 좀 확보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분양가도 보존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튼 주가가 너무 부진했어요. 4월부터 그냥 완전히 폭락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DLNC도 엄청나게 빠져버렸고, 그렇게 저평가 됐는데도 뭐 끝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원자재 비용 안정화, 재개발 재건축 기조는 뭐 당연한 거고, 정부 정책 기조가. 그다음에 정책도 나올 거고, 또 사우디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 있고, 그래서 DLNC를 일단 이분은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오늘 좀 보고서에서는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한금융의 최도현 남궁현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거 반도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내년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 좋은 건 이유 다 알죠. 뭐 재고가 빨리 늘고 있고요. 전방 업체들이, 서버 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메모리 업체들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주문을 안 해요. 줄이는 거죠. 이러니 이제 실적은 꺾일 거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뭐냐면 재고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주문이 약해요. 그러니까 재고가 주는 신호만 나오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전방 재고 소진, 이걸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전방의 재고 소진과 매크로는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지금 경기 둔화잖아요. 이 두 개고, 그래서 이게 정상 수준까지 지금 언제 재고를 좀 올릴지 요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과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업황 진짜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 그때 안 좋았어요. 2019년도 2018년도 슈퍼사이클 끝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재고가 늘어났는데 재고 소진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과 다른 점은, 그때는 재고 소진 기간이 10개월 정도도 걸리기는 했지만 그 2018년도에 대규모 투자까지 있었어요. 공급도 많았어요. 수요도 부진한데 공급. 그래서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분의 1 턱 났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주가는 19년에 안 좋았잖아요. 저 사이클이 19년부터 올라갔어요. 그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반도체 기업 투자가 어려운 게요. 업황 좋을 때는 오히려 빠지고, 이제 절정일 때 좋은 얘기 나오면 막 빠집니다. 근데 진짜 최악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막 올라가요. 미리 막 V자로 간다는 게 아니라 저점 찍고 올라가요. 예, 19년도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본격 상승은 재고 소진 기간이 끝나야 돼요. 재고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사이클은 공급 증가는 없어요. 그래서 좀 사이클이 좀 완만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매크로 불확실성 그때보다 커요.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예측이 어렵죠. 막 전쟁에다가 물가 상승, 중국의 셧다운 막 이런 게 막 너무 겹쳐가지고 그때보단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최도현 연구원님 얘기는 추세 상승은 내년 1분기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V자로. 그건 내년 1분기로 예상한다. 근데 이게 맞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내년 1분기에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맞을진 몰라요, 그거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쌍바닥 그려가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점은 찍었다고 봐요. 저번에 6월 달에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을 보셔야 되냐면, 전방 업체들 뭐 서버나 이런 데서 주문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현물가가 오르고요. 그 3개월 뒤에 고정거래가가 올라요. 근데 고정거래가 오르면요, 주가는 빠져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적 랠리는 내년 1분기 초로 보고 있고, 왜냐면 올해 5월부터 서버 주문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는 한 8개월 정도 지나는 구간이니까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PBR 기준으로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뭔가 시스템 리스크나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면 또 삼성전자 저점 깹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의 매크로 환경이 유지되고 뭐 경기가 뭐 정말 악화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7월 주가 저점은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7월을 좀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 초,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예요. 이때 PBR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이닉스가 0.9배. 여기서 주가가, 업황은 여기서 꺾였거든요. 업황은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업황은 꺾였어요. 이렇게 사이클이. 근데 주가는 보세요. 여기가 저점이죠. 올라가죠. 막 한번 또 흔들어요. 근데 저점 안 깹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안 가요. 또 주문 증가한다고 헤매요. 좀 올라가요. 레벨업. 현물가 올라요. 또 쉬어요. 미리 올라서 그 뒤에 급하게 올려요. 고정거래가가 상승하고 폭락합니다. 이때 무너져. 근데 이때는 물론 그것 때문이에요. 그 코로나 때. 그리고 뻥 올라갔죠. 이런 구조죠.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린 뭐 이제 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D램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요게 현물가 회색 선이, 그 다음 고정거래가는 요 노란색 선 떨어지죠. 주가가 요거거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D램 가격 떨어지는데 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신기하죠. 이건 코로나 때고.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먼저 빠져요.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D램 현물가가 이제 반등하면 한 번씩 주가도 튄다. 하이닉스도 똑같고.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2016년입니다. 이때도 주가가 빠지고요. PBR 하이닉스 기준으로 지금 0. 거의 9배 정도죠. 비슷해요. 0.9배에서 바닥을 찍고, 여기는 3개월 동안 헤매요. 근데 이때는 저점을 한번 좀 깼어요. 또 2016년에 잠깐. 그렇지만 주문 증가가 나오면서 돌립니다. 현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당분간 2, 3개월 쉴 수 있다. 옆으로 쭉 늘어지면서. 근데 주문이 증가하는 게 보이면 그걸 도망가시면 안 되고, 주문 증가할 때 주가가 빠져요.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 혹시 그 주문이 늘었는데 주가 빠진다, 어떤 뭐 이슈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 제가 이런 또 데이터 나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아무튼 2016년도에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현물가가 빠지다가 돌리면서 주가도 많이 갔어요. 이번 사이클을 이제 예상한 건데, 아무튼 매크로가 연착륙은 지금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거는 지금 정도 유지하는 거. 그럼 여기가 저점이죠. 요런 얘기예요. 요런 시나리오. 내년 초에 이제 본격 랠리.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근데 한 번은 더 누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할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를 때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공포스러울 땐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오를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됩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이죠. 최애 바닥입니다. 거의 밸류에이션 상은. 그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답변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비우호국은 뭐냐, 이번에 그 미국 법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비우호국은 뭐냐, 그래서 중국이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고, 이제 요거는 뭐 중국이라고는 명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거냐, 예,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지 중국을 견제하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중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뭐 그거는 보조금 대상이 또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배터리용 주요 광물이 보조금 대상이면 양극재 등 배터리 부품은 보조금 받을 수 있나. 근데 이런 경우는 못 받죠. 예, 만약에 지금 현재 법이면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박과 분리막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요.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광물들 모두 요구 비율을 맞춰야 되는 대상인가. 구리는 빠진다고 합니다. 구리는 해당 사항이 없대요. 중국을 배제하고 보조금 받기는 어렵나. 실제 어렵대요. 흑연만 해도 거의 100%입니다. 보조금 못 받는 기업은 판매에 차질이 생길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테슬라는 그동안 보조금 못 받았거든요. 워낙 차를 많이 팔아서. 많이 판매한 기업은 그동안 보조금 못 받았는데 그래도 1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보조금을 포기하고 그냥 판매를 할 거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비용은 들어가도 미국 내에 공급망을 만들 거냐, 이건 선택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법이 복잡해서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한국한테는 상당한 부담은 맞아요. 이게 배터리 광물별 중국 점유율이거든요. 흑연이 정제 점유율이 100%입니다. 망간, 코발트 보세요. 중국이 다, 근데 중국이 워낙 저렴하게 줘요. 그건 이제 이걸 안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비용이.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서 하면 보조금은 받는데 문제는 채산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양극재나 뭐 배터리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보시고, 미국의 GM은 뭐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방향은 명확한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내 이게 전기차 점유율입니다. 테슬라 압도적이죠. 요거를 현대차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고, 글로벌 학회가 3개 열려요.
종양학회, 소아내분비학회 9월 15일, 9월 19일, 유럽 당뇨학회.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학회에서는 이제 ESMO가 제일 큽니다, 이게. 종양학회. 예. 여기서 뭐 기업들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HLB, 종근당, 레고캠바이오, NK맥스, 네이오, 이문테, 에이비온. 이 주주분들은 꼭 전화를 하셔서라도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ASD 2022에서 한미약품도 이게 아마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전력 대란과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이제 올 겨울 닥칠 위기라고 하는데, 윤재성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공급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 가격은 독일도 사상 최대치고, 유럽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석탄하고 가스 발전 단가가 이젠 태양광보다 더 비싸요. 이게 핵심이에요. 태양광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태양광 단가가 더 낮아지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태양광 설치 늘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LNG, 태양광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스 근데 뭐 경유가 워낙 지금은 좀 싸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 발전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윤재성 연구원 얘기로는.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SOE를 좀 타픽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광에 좀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LG가 전장 사업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LG노텍과 LG전자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LG전자 주가 급등한 것도 그런 배경인데, 아무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LG노텍이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내용이 우리 공부해봤죠. 보통 이제 15개에서 20개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금 3개에서 4개 들어가거든요. 중간 단계가 8, 9개. 단가도 비싸요. 단가가 3배 비쌉니다. 평균 판가가. 요거 핵심 기업이 MC넥스, 파트론, 세코닉스,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가는 또 뭐 BH도 있을 거고, 뉴프렉스, 그죠? 예. 그 LG전자도 전장 부품도 9년 만에 흑자 전환. 그래서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이 계기판 같은 거 납품을 했고, 아무튼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LG와 LG이노텍과 LG전자가 자율주행 쪽에서 향후에, 그러니까 저도 LG전자를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결국 자율주행과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아직은 어렵지만 가전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숫자로 증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실적을. 그 과제는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 후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메리츠의 양승수용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기업만 말씀드릴게요. BH와 뉴프렉스가 수혜다. BH는 폴더블 폰량 비중이 낮지만 거기 들어가는 그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연성 페로기파 RF PCB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또 디지타이저라고 있어요. 요게 그 펜, 갤럭시 노트 펜 있죠. 그거 하려면 디지타이저가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원래 인터플렉스가 단독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BH가 같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수혜가 예상되고, 뉴프렉스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공부 계속 좀 해보세요. 예. 아무튼 카메라 모듈 FPCB 업체인데 이게 배터리에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여기 폴더블 폰에도 들어간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마지막은 태양광이 다시 뜨거워진다. 제가 오늘 이제 태양광 얘기 많이 해드리지만 지금은 좀 참으세요. 지금 투자하시지 마세요.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부탁드리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아까 그 윤재성 연구원님 보고서랑 비슷해요. 가격 싸지고 지금 태양광 필요는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태양광을 보면 미국은요 중국 비중이 되게 낮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굳이 뭐 미국에서 경쟁은 안 해요. 예, 근데 유럽은요 중국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하는 순간 이제 중국과 싸워야 되니까 쉽진 않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이 태양광 안 써주면 좋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이고, 다만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잘할 수 있다. 중국과 경쟁이 원래 없기 때문에 별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원전, 뭐 석탄, 천연가스 중에 왜 태양광이냐 이거예요. 태양광이 제일 빨리 건설한대요. 원전은 10년, 풍력도 3, 4년 걸려요. 이게 무겁잖아요. 이거 실어 나르는데 배로 그 무거운 윈드타운 같은 거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근데 태양광은 되게 작죠. 예, 작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건 굉장히 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 승인만 떨어지면 1년 안에 만든대요. 그러니까 승인까지 과정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정부가 여기다 만들어 이러면 그냥 1년 안에 뚝딱. 그래서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도 이제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032년까지 10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한테 되게 호재예요. 하나솔루션이 거기에 미국 업체 하나도 인수를 했고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어요. 폴리부터 인got, 웨이퍼, 뭐 태양 전지까지.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그래프인데 발전 비중에서 천연가스랑 석탄이 많지만 석탄은 줄겠죠 앞으로. 요거를 태양광이 좀 바꿀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유럽 평균이에요. 이게 태양광 풍력 아직 갈 길이 멀어요. 15%밖에 안 됩니다. 태양광은요 10%도 안 돼요. 평균이. 이게 낮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전방 산업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장기 투자할 때 전방 산업이 열린 걸 사야 되거든요. 태양광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룸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발전 단가예요. 태양광이 제일 밑에 있어요. 원래 이렇게 비쌌어요. 10년 전에. 완전 역전해가지고 제일 밑에 가 있고, 이게 법안입니다. 10년 연장을 해줬어요. 세액공제. 그래서 단기 급등한 주가는 부담이지만 성장성은 명확하니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그러니까 자율주행, 우리 그 모빌리티 이쪽, 또 한 축이 LNG, 또 한 축이 태양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그림은. 근데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선택만 잘 하신다면 나중에 바뀌겠죠. 내 계좌 수익률이. 그러니까 한번 큰 흐름으로 그런 공부 좀 해보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이게 또 하나 더 찍어야 돼요. 지금 내일 올라갈 거. 그래서 좀 오늘 굉장히 제가 추격적으로, 그래도 괜찮으시죠? 예, 제가 굉장히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것들인데 제가 PER은 못 적었고요. 어제 나온 거에 한양 ENG, 제노레이, 의료기기 잘 나왔고, 요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 중에 나 관심 있으면 사업보고서 열고 한번 꼭 공부해 보세요. KNJ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오늘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230%.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JVM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자동약 제조기, 포장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미 발표했죠. 근데 오늘 반기보고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나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JVM 여기 안 적었나? 예, 그죠? 예, 그죠? 요건 이제 2분기까지 합쳤으니까 요건 좀 제외할게요. 제가 그냥 전자공시 그것만 좀 하다 보니까 이미 발표한 걸 다 해버렸네요. 그죠? 예, 여기 이미 다 발표했던 것들인데. 한세실업도 잘 나왔고, 그리고 넥스틴 잘 나왔어요. 넥스틴 반도체 장비. GST도 잘 나왔어요. 반도체 장비. SNS텍도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품. 화승엔터가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기업이죠. 예, 잘 나왔고, 코엔텍 폐기물 업체, 한솔케미칼 또 반도체 잘 나왔으니까 이런 기업들 좀 참고하셔서 실적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올라가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2527까지 올라왔고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로 끝났고, 요새 시장 진짜 강하죠. 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급등보다 완만하게 가요. 이게 더 좋아요. 너무 한 번에 올리면 또 후유증 생기는데 진짜 한국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선엽 부장님이신가요? 3% 가가지고 매크로 보지 마라. 뭐 저도 그 의견에 당연히 동의하고, 아니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크로에 함몰될 때가 아니라 기업하고 산업.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런 보고서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계속 좀 해보세요.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 수요 이게 뭘까? 반도체도 어차피 좋아져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코스닥은 조금 빠졌지만 견조했고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 샀는데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조금 131억 정도라 미미했고 다만 기관이 많이 샀고요. 예, 그래서 시장은 강하진 않았죠. 조금 숨고르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업종 쪽으로는 관광 쪽이 휴스틸이 실적이 좋아서 그랬어요. 서프라이즈 하더라고요. 세아제강이 어느덧 20만 원까지 갔고 대단합니다. 건설주는 사우디 왕세자 기대감인가요? 오늘은 웬일입니까? DLNC가 5%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일부 KNJ 그죠? 아까 뭔지 아시겠죠 정확히? 예, 공부하니까 아니 뭐 이거를 이거 사놓을 걸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잖아요 공부하고 달라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걸 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기회 줄 거예요. 주겠죠. 정유주도 오늘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낸드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뭐 DB하이텍이 실적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 이슈가 좀 아쉽죠. 예. 물적 분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종합상사도 좋았고 요새 철강주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자사주 소각 결정했죠. 뭐 한다고 예전에 언급은 했는데 아마 나온 것 같고 2차전지 장비도 좋았고 오늘 대부마그네틱이 그 시설 투자 공시가 좀 나왔어요. OLED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KNJ가 아까 이해되시죠? 디스플레이 장비한다 그랬잖아요. 요새 분위기 괜찮아요. 예. 그리고 LPG, 화학섬유, 반도체, 태양광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모듈 부품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오늘 괜찮았고 태양건설, 코엔텍이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실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폰, 통신 장비 다 고르게 올라갔고 근데 오늘 좀 제일 많이 빠진 건 게임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아까 NC도 그 신작 게임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실적보다 넷마블은 기대감이 없고 펄어비스도 밀려버렸고 컴투스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좀 불안한 거죠. 이게 흥행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크래프톤은 좋았고요. W게임즈도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게임하고 인터넷이 가장 안 좋았고 임플란트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폐배터리도 오늘 좀 쉬어갔고 편의점도 오늘은 좀 밀렸고요. 그랬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대체로 LG엔솔이 좀 단기 많이 올라서 조선주도 단기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갔다. 뭐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뭐 오늘 백화점도 좀 아쉬워요. 현대백화점 참 실적 좋아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참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기관들 외국인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좋아도 안 되니 참 해석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참 그건 좀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게임하고 인터넷, 웹툰 이쪽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종목 장세니까 뭐 지수 얘기보다는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 이어지고 당장 뭐 악재 나올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그 요거 하나만 뭐였죠? 그 이문영 연구원님이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요거 아니죠. 잠시만요. 제가 요것만 한번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텔레그램에 올라온 건데 그 현대모비스가 오늘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된 뭐 약간 루머가 돌았는데 지배구조 재편은 아니고요. 사업부를 재편한대요. 사업부를. 그래서 R&D 투자 AS 사업부는 본사에 남기고 생산하는 거를 자회사로 분리한대요. 예. 그래서 자회사로 분리되는 게 모듈 자회사, 전동화, 에어백, 램프, 셰시인데 배터리 팩과 모듈 사업은
AS와 함께 이게 핵심이잖아요. 배터리팩 모듈, 반도체, 그 다음에 AS 부품 사업. 요거는 본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올랐죠. 약간. 그래서 구조를 효율화하고 지배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좀 이문영 연구원님은 적어주셨고, 그래서 AS 사업부가 수익성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급격히 순정 부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물류비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AS 사업부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뭐 주주분들은 한번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그 함께 공부하기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거 좀 시청해 주시고, 그거는 뭐냐면 정보, 여러분도 어떻게 정보 보고 하는지 그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